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이 광복절, 건국절, 뭐 하여튼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또 이종찬의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인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저께 올린 영상에서는 이종찬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자기의 작은 할아버지 숙조부 이시영 초대 부통령, 이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1948년 7월 당시에 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느냐, 당시 임시정부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봤느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신생 국가에 대해서 건국이라고 봤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질손이라고 해야 될까? 조카, 손주, 이종찬, 그 이시영, 저 초대 부통령이 이제 임시정부를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끝까지 지킨 인물입니다. 그 이시영 당시에는 이제 정확한 호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시영 선생이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이 이제 환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귀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데 그 가운데 백범 김구 앞에 서 있었던 그 하얀 셔츠를 입고 있던 꼬마 이종찬 9살밖에 안 된 그 이종찬이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시영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근거가 있느냐? 아니 왜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느냐 이런 근거가 있느냐? 전혀 없는데 자기 혼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또 이 이종찬의 조상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우리 손자가 왜 저럴까? 우당 이회영은 이종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우당 이회영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회영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탈퇴하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북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나키스트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저거 완전히 정통성도 없는 저거 완전히 그냥 그저 그런 단체다. 저거 완전히 자기들 자리 싸움하는 단체다. 저거 완전히 이런 내분만 일삼는 그런 단체다. 나는 쟤네들하고 일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동생인 이시영은 임정을 지켰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뭐 또 모르겠습니다. 이회영을 과연 또 어떤 분들은 이회영을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그런 인정의 정통성 이런 것들 갖다가 인정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들 관련 영상들을 올렸을 때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봤더니 저도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그 시기가 지난 것 같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논란이 거의 뭐 이게 해소가 되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보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제 이시영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소위 우파 내지는 민족진영에서는 당시에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봤다고 하면 그러면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여운형의 건준입니다. 건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명칭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국이 이미 1919년 4월 달에 됐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1919년이 민국 원년인데 왜 여운형의 건주는 1945년 8월 때까지도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왜 해방이 됐는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 이 논리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운형은 왜 해방이 됐는데 왜 일제가 물러갔는데 아직 완벽하게 물러간 건 아닙니다만 해방이 됐는데 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을까? 꾸렸을까? 조직을 했을까?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주장, 이종찬 같은 사람들, 광복회 같은 사람들 또는 거기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와 내동해가지고 친일파다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찬의 작은할아버지 이시영, 임정 요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시영 부통령도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 안 됐다. 나는 내 노후, 남은 여생을 건국에 매진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1948년 7월 24일 부통령 취임사로 그런 걸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무슨 1919년 4월달 상해 임정 설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니 또는 뭐 1945년 8월 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그 건준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준 선언. 이게 언제냐면 1945년 9월 2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좌파 세력도 이 여운형 같은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도 당시 건국이 되지 않았다. 임정은 건국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건국준비회는 결성된 것이다. 전략하고 우리의 건국준비회는 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준비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인 여러분들 이미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임시정부가 나라였다고 한다면 새 국가를 왜 건설합니까? 새 국가 건설, 국가 건설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준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제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층 각계에 완전히 해방된 통일전선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기관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완전한 독립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령이 뭐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이제 핵심입니다. 엑기스입니다. 뭐냐? 강령 1.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미 국가라는 거는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국가가 독립국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있는데 독립하지 못한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건 식민지입니다. 아니면 속방입니다. 근데 독립국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과 영토와 그걸 가지고 주권을 갖고 그 행사하는 국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919년 4월달을 상해 임시정부 출범을 갖다가 국가 원년으로 본다고 하면 건국 원년으로 본다고 하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국가가. 근데 여기도 당연히 건준도 그렇기 때문에 독립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운형이 만든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든 또 이 좌파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해서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건주는 이제 발전적 해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됐는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뭐냐? 결국에는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 남반부에서 이 사회주의를 갖다가 퍼뜨리겠다.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활동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제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들을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해방 직후에 사회주의를 뭐 70% 80% 그렇게 지지했다더라. 그런 근거가 되는 그 원전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뭡니까? 국호도 없었습니다. 왜? 당연한 게 나라가 건국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한다면 국호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그 국호의 1등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찬성표가 받았습니다. 얼마였냐면 총 70%가 조선인민공화국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해서는 24%만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아니 어떻게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국호도 못 정한 상태에서 몇십 년이 지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아니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왜 여론조사를 돌립니까? 이미 나라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권의 형태는 무엇인가? 인민위원회가 71%, 그 다음에 종래제도 14%. 여기서 말하는 종래제도는 또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인민위원회는 뭡니까? 바로 사회주의 정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원하느냐? 토지개혁이다. 토지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상몰수 무상분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이 됐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 체제, 이 나라의 경제 체제 이런 것들도 완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1119년 4월 상해 임정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본다면 대체 이 나라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나라의 국호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영토가 있었습니까? 대체 이 나라의 국민이 있었습니까? 대체 뭐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결국에는 당대 해방 직후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이 건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가 쓴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인데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발 가짜뉴스 총정리라고 해서 제가 2021년 5월에 쓴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부제는 4년 동안 가짜뉴스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주범은 누구였나?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범은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사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이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1년도에 마련했던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대해서 제가 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정말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홍준표처럼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7년 전 자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1945년 해방을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걸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럼으로써 당시에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그 임시정부가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정말 완전한 국가, 완전한 독립국가, 완전한 주권국가, 정말 자기들이 정말 국가 체제가 완비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자처를 하는가? 전혀 아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강령을 만든 이유가 앞으로 국가 건설할 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국가 건설 계획을 미리 만들어 두고 나중에 이걸 실천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역사를 잘 모른다.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 모르면서 왜 그 입을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물론 홍준표는 자기 페이스북에다 쓴 거라서 손가락으로 움직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사 요 대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호칭을 대통령이라고 해줬습니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했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내년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권, 영토, 국민인, 국가의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한 말 그대로 임시정부였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이후 전개된 독립운동은 무엇인가? 왜 임정 요인들은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칭했을까? 왜 그들은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통해 건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까? 그래서 이 건국강령에서 제3장 건국이 있습니다. 이 건국에서 임시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축약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1항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치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건국의 제1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뭡니까? 건국된 게 아닙니다. 왜냐? 건국의 일기를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앞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일제의 통치기구를 박멸하고 정부를 만들고 의회를 만들고 주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하고 입법을 하고 인관을 하고 군사, 외교, 경제에서 국가 정령이 자유롭게 행사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국의 일기로 보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도 임시정부는
건국이라고 볼 수가 국가로 볼 수 없고 임시정부 스스로도 자기들을 국가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임시정부가 국가였니 대한민국 원년이니 이런 소리를 하냐 그 말입니다. 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임시정부조차도 자기들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누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여론전 선전전을 펼치면서 마치 있지도 않은 건국적 논란을 조장하냐 그 말입니다. 왜 국민들을 갖다 분열시키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2항 3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쭉 나가면서 경양각층의 극빈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건국의 1기라고 한다면 뒤에 건국의 2기는 뭐냐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온 국민이 골고루 기회의 균등 이런 거,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건국의 2기라고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는 또 이 건국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임시정부가 만든 기준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건국의 전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국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조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했다는 구조를 놓고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지만 임정법통 개성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의 그 정신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는 걸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또 이 3.1운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조문에 3.1운동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의 뿌리로 본다. 그 3.1운동 정신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그 3.1운동의 정신에 의해서 출범한 이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의 정신, 그리고 또 그 임시정부가 뭡니까? 과거에는 왕정 체제에서 정말 이제 뭐랄까 민주공화정을 갖다가 지향하는 그 정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어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다, 임시정부가 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억지 논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억지 논리에 부화내동해가지고 온라인 사이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친일파 논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깝깝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주장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6월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도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재인발 가짜뉴스 총정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년 동안 가짜뉴스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주범은 누구였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과연 이 문재인의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 요만큼이라도 사실이 있을까? 한 토막이라도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 미국 상하원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올라왔지만 이거는 문재인이 얘기한 것과 같이 무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초로 봤느니 어쨌느니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결의안 내용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결의안 내용 실제로 봤습니다. 그걸 갖다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원문을. 해산되고 끝입니다. 여기서 무슨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촌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 이런 내용 없습니다. 뭡니까? 해산되고 끝입니다. 끝.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정부로 전환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미국 상하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결의안을 통해서. 또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활력, 성공, 번영의 기본이 됐다. 는 문구에서는 임시정부 건국 시초 공인과 같은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게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헌법 전문에 3.1운동 이후 출범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미국 상하원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정부 수립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썼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사 그렇게 긴 내용 아닙니다. 물론 기사 자체는 길지만 이 광복절 내지는 건국절 내지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 이거 뭐 큰 노력 들이지 않고도 이걸 갖다가 논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또 그걸 기대를 하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으로서 자기들은 건국 과정에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 건국에 앞서서 복국이 있어야 되는데 임시정부는 그때 당시에 복국도 못한 상황 아닙니까? 나라를 되찾은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국을 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건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국도 못한 상황인데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한 자들은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임시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나는 소리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앞서서 살펴본 건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정말 당대의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 여운형은 그때 당시에 그 건국이라고 봤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우 어디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해방 정국에서 좌우 대립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좌우 갈등이 얼마나 고조됐습니까? 그 와중에도 좌우 공이 지금 우리 나라 만든 거 아니다. 나라 세운 거 아니다. 앞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948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76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금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당대의 상황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당대 대표적인 인물들의 그런 역사관, 국가관, 건국관 이런 것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또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또는 자기들이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냥 친일 반일 이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우리는 일본을 반대해야 돼. 우리는 일본한테 적대감을 계속 품고 있어야 돼.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여기저기서 뭐 일본과 관련한 그 감정을 앞세워서 그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또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남한테 친일파라고 규정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친일파냐?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친일파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과거에 자꾸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